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었지만 파일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1972년 미국 정부는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신분 위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1864년에도 1789년에도 1627년에도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400년 동안 한 번도 늙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는 공식적으로 부정되었지만 실제 연구원들은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 중앙정보국 산하에 설립된 특수조직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아틀라스. 이 조직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대였고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초능력자, 외계 생명체, 시간 여행자. 모든 것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1967년 3월 한 분석가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사진 17장. 모두 다른 이름, 다른 장소, 다른 신분. 하지만 얼굴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대륙군 장교로 기록된 남자. 1864년 남북전쟁 사진 속 북군 중위. 1914년 프랑스 전선의 영국군 장교. 1945년 베를린에서 발견된 나치 고문서 속 의문의 인물.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생존자 증언 기록 A-17에 따르면 당시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국가명은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들의 실명 역시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 자체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그들은 그를 찾아냈습니다. 1972년 8월 14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오후 3시 42분. 한 남자가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여권 이름은 존 스미스. 35세. 직업은 역사학자. 목적은 학술 연구.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경고 표시가 떴습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 매칭 오류. 심사관은 다시 스캔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30분 후 FBI 요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별도 신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신문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남자는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출생지, 학력, 직업 이력. 모든 답변이 논리적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지문이 3개 나왔습니다. 1952년 시카고에서 체포된 사기꾼. 1938년 보스턴에서 신원 확인된 무명 시신. 1921년 뉴욕에서 등록된 이민자. 모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지문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사진 대조를 요청했습니다. 48시간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얼굴 인식 매칭률 99.8%. 1775년부터 1972년까지 총 23건의 역사적 기록과 일치. 그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컴퓨터 오류일 것이다. 단순한 우연일 것이다. 설명할 방법은 있을 것이다. 그건 한 번만 해서 시작됐다.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된다는 생각. 1972년 8월 17일 남자는 버지니아주 소재 비공개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코드명 시설 7.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 최초 신체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키 183cm, 몸무게 79kg. 외관상 35세 남성. 특이사항 없음. 혈액 샘플 채취. 여기서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일반인의 3배였습니다. 백혈구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DNA 분석, 염색체 구조, 세포 분열 속도, 텔로미어 길이. 결과는 72시간 후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수석 연구원은 즉시 상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남자의 텔로미어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이것이 노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텔로미어는 20대 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세포 분열 속도가 일반인의 1000분의 1이었습니다. 사실상 노화가 멈춘 상태였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장치였다. 연구팀은 이것이 돌연변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희귀하지만 설명 가능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다음 실험에서 모든 가설이 무너졌습니다. 1972년 8월 23일 재생 능력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남자의 동의 하에 팔뚝에 작은 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3cm, 깊이 0.5cm. 일반적인 봉합이 필요한 수준. 연구원들은 치료 없이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15분 후 출혈이 멈췄습니다. 30분 후 상처 주변에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흉터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기록했습니다.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 같다. 그건 한 번만 해서 시작됐다. 한 번만 더 깊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다음 날 골절 테스트가 승인되었습니다. 남자의 오른쪽 손가락 뼈에 통제된 골절이 유도되었습니다. 엑스레이로 확인된 명확한 골절선. 45분 후 재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골절선이 사라졌습니다. 뼈가 완전히 재생되어 있었습니다. 수석 연구원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한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상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제한 없음. 이미 조사된 사례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가 먼저였다. 1972년 9월 더 깊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의 혈액 샘플이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냉동, 가열, 방사선 노출, 화학 물질 투입. 모든 조건에서 혈액 세포는 생존했습니다. 영하 80도에서 72시간 보관 후 해동. 세포 99.7% 생존. 섭씨 60도에서 48시간 가열. 세포 구조 유지. 감마선 방사선 노출. DNA 손상 없음. 한 생물학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인간 세포가 아니야. 하지만 DNA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인간. 단지 우리가 아는 인간이 아닐 뿐. 9월 14일 새로운 실험이 설계되었습니다. 세포 배양 실험. 남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 접시에 옮겼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배양. 48시간 후 연구원들은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세포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청백색 광선. 측정 가능한 수준의 생물 발광. 한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포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일반 인간 세포의 7배였습니다. 그때도 책임자는 여전히 우리는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9월 21일 기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부, CIA, 에너지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이 개체는 생물학적으로 불멸에 가깝습니다. 노화가 멈췄고 재생 능력이 인간 수준을 초월합니다. 국방부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무기화가 가능한가? 수석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그의 혈액으로 재생 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포를 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모든 복제 세포는 48시간 내에 사멸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CIA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를 계속 보관하라. 최고 보안 등급으로. 에너지부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탑 시크릿으로 분류한다. 누출 시 관련자 전원 처벌한다. 회의는 17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의 보안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실험체 A-0, 비인류 기원 가능성 87%.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류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감옥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역사 기록 대조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아틀라스 팀은 전 세계 문서고를 조사했습니다. 대형 박물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바티칸 비밀문서고, 스미소니언 협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이 남자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것. 첫 번째 발견은 1627년 영국 런던에서 나왔습니다. 패스트 대유행 당시 작성된 의료 기록. 한 의사의 일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환자 중 한 명은 흑사병에 걸렸음에도 회복했다. 그의 피부에는 수포가 생겼다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살아남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지에 첨부된 스케치. 얼굴이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수메르 점토판에서 나왔습니다. 기원전 2100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토판. 아눌림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거부한 자. 신들의 선물을 받았으나 저주받은 자. 언어학자들이 번역했습니다. 아눌림은 영원히 걷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견은 불교 경전에서 나왔습니다. 8세기 티베트에서 작성된 문헌. 불사인에 관한 기록. 그는 여러 생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윤회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몸으로 시간을 걷는다. 문헌에 묘사된 신체적 특징. 키, 체형, 얼굴 형태. 모두 일치했습니다. 규칙은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가 먼저였다. 역사는 패턴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패턴 밖에 있었습니다. 1972년 11월 유럽 기록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목격 기록. 1804년 나폴레옹 대관식 참석자 명단. 1848년 독일 3월 혁명 현장 스케치. 모든 기록에 같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주요 역사적 사건에 존재했습니다. 관찰자처럼. 프로젝트 책임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는 왜 역사의 모든 전쟁에 나타났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11월 18일 나치 문서고에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1943년 베를린 SS 의료연구소 기밀 보고서. 불멸 프로젝트. 목표 아리아 민족의 생물학적 우월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히틀러는 1942년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전사자 명단에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나치는 그의 혈액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목표는 불멸 군단 창설. 모든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피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는다. 불멸은 복제할 수 없다. 총통께서는 경로하셨다. 첨부된 사진. 수용소 복장을 입은 남자. 얼굴이 일치했습니다. 그때도 연구팀은 여전히 과학적 설명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1972년 12월 남자와의 첫 심층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언어학자, 역사학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첫 질문. 당신은 몇 살입니까? 남자가 답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400년 정도입니다. 그 이전은요? 모릅니다. 기억이 사라집니다. 오래된 것부터. 당신은 왜 늙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까?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의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언어학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몇 개 언어를 구사합니까? 37개입니다. 죽은 언어 포함. 수메르어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언어학자는 수메르어로 질문했습니다. 남자는 유창하게 답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부를 말하지도 않는다. 안전하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장치였다. 그들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제권은 점점 남자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973년 1월 8일 오전 2시 47분 시설 7의 모든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3초 후 다시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 시설을 덮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꺼져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다운됐습니다. 동시에? 그게 가능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침묵. 그리고 기계음 하나 없는 정적. 오전 3시 12분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보안팀이 즉시 구금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있던 방.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잠근 것이 확실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의자.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CCTV 카메라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없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즉시 시설 전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96명의 보안 요원이 투입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시설 구석구석이 뒤져졌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CCTV 기록이 검토되었습니다. 오전 2시 47분 전력 차단 직전까지 남자는 방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2시 47분 12초 화면이 꺼졌습니다. 3시 12분 화면이 켜졌습니다. 남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25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분석가가 보고했습니다. 42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정지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내부 협조자 가능성은? 모든 직원을 조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했지? 답이 없었습니다. 규칙은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가 먼저였다. 시설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1973년 1월 12일 남자의 방에서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손으로 쓴 글씨. 나는 창조된 것이 아니다. 나는 복원된 것이다.
그리고 곧 너희 모두도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필적 분석 결과 남자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해석했습니다. 복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래 존재했던 것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존재?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이 원래 그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기밀로 한다. 외부 유출 절대 금지. 그때도 그는 여전히 우리는 사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1973년 1월부터 1978년까지 추적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망이 동원되었습니다. CIA, MI6, 모사드, 인터폴. 단 하나의 목격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78년 6월 프로젝트 아틀라스는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탑 시크릿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평생 기밀 유지 서약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묻혔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2년 프랑스 파리. 한 노인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91세. 자연사.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손자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944년 작성된 일기. 노르망디 상륙작전 직후. 일기 중 한 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총알이 빗나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맞았다고 말했다. 다만 빠르게 회복했다고. 첨부된 스케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손자는 이것을 역사연구소에 기증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러시아 모스크바. KGB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냉전 종료 후 비밀 해제 작업의 일환. 그중 1961년 작성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불멸자 프로젝트 조사 보고. 소련 역시 같은 남자를 추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8년 시베리아에서 한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사진 속 인물과 동일했습니다. KGB는 그를 6개월간 조사했습니다. 결론 비인간적 생명체.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음. 남자는 석방되었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오래전부터. 문서를 읽은 역사학자는 이것을 소설로 치부했습니다. 2008년 인도 뉴델리. 한 고고학팀이 북부 산악 지역에서 고대 사원을 발굴했습니다. 사원 벽면에 프레스코화가 있었습니다. 11세기 작품으로 추정. 그림 속에 한 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승려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산스크리트 문자. 아칼라. 시간을 초월한 자. 고고학자들은 신화적 인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한 연구원이 그림을 확대했습니다. 얼굴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스미소니언 협회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일본 교토. 한 골동품 상인이 16세기 두루마리를 매입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전국시대 무사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구절. 불사의 검객. 그는 1000번의 결투에서 단 한 번도 다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요괴라 불렀다. 첨부된 초상화. 서양인 얼굴. 당시 일본에 서양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상인은 이것을 박물관에 판매했습니다. 박물관은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 국가는 자신만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1627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1917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1972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11세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6세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시스템이 있었다. 정보는 공유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폐가 우선이었습니다. 2019년 영국 런던. 한 전직 MI6 요원이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책 마지막 장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나는 한 파일을 본 적이 있다. 코드명 이터널 워커. 수백 년간 목격된 한 남자에 관한 기록. 모든 국가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침묵했다. 출판사는 이 부분을 허구로 표시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정부는 여전히 시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2024년 7월 브라질 아마존. 한 다큐멘터리 팀이 원주민 부족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중 한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서양인 외모, 키 183cm 정도,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원주민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는 사양하겠습니다. 혹시 인류학자세요? 비슷합니다. 저는 관찰자입니다. 촬영 감독이 더 질문하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촬영팀은 그 순간을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오작동했습니다. 2024년 8월 촬영팀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편집 중 한 스태프가 촬영본을 검토했습니다. 카메라 오작동 직전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프레임에 잡혔습니다. 스태프는 그 얼굴을 캡처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아마존에서 만난 신비한 남자. 24시간 후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미국 국립인간개념연구소 한 연구팀이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장수 유전자 패턴 발견. 분석 중 이상한 패턴이 감지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0.003%가 특이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이는 텔로미어 유지와 세포 재생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이 패턴은 자연 발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죠? 누군가로부터 전이된 것 같습니다. 누구로부터? 답은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연구 결과가 학술지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부되었습니다. 이유 결론이 과학적 합의를 벗어남. 연구팀은 다른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맡고 있어. 누가? 모르겠어. 하지만 이 연구는 발표되지 않을 거야. 그는 옳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남자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유전자 패턴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여전히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